2025년 11월 코스피가요 4,000선 아래로 급락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5% 이상 폭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장중 한때 3,800포인트까지 내려갔으니까요. 그날 외국인들이 4년 만에 가장 많은 매도물을 던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2.6% 정도 하락을 했고 닷새 만에 3,900선까지 무너졌던 정말 식은땀이 났던 그런 하루였죠. 2026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솔직히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2026년 상반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종합해 보면 2026년 상반기 증시는 상반기만 상고 하저 정도의 흐름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하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비교적 강세를 보인 후에 점차 하반기로 가면서 숨고르기 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2026년도의 증시 사실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1월 16일이 오늘 녹화 날인데요. 4,855포인트를 찍었습니다. 11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죠. 작년 2025년에 무려 한 80% 이상 올랐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국내 증시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 보면 국내 증시는요, 지금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5년 70% 이상 코스피 증시가 상승하면서 4,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잖아요. 뭐 반도체나 또는 AI 그리고 뭐 로봇이나 원전, 방산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고 또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흐름으로 전개됐는데요. 특히 주목할 건 이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두 기업 합쳐서 220조 원을 넘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삼성전자가 2026년 올해 영업이익 120조 원을 돌파할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0조에서 100조 정도를 찍을 거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맥쿼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공식 선언을 합니다. 2027년까지 이 파티는 계속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죠. 사실 미국도 조심스럽지만 견조한 흐름은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S&P 500 지수가 현재 7,000포인트 정도 목전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까요.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한 19%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미국 시장은 약간 숨고르기 중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고용지표를 열어봤더니 5만 명 정도에 그치는 거기에 실업률이 4.4%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는 끈질기게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AI 산업이 만들어낸 현금 흐름이 사실은 좀 어마어마합니다.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이 창출하려고 하는 강력한 현금 흐름이 매크로 불확실성을 압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2026년 상반기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월가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증권가에서 70%가 상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 업종 1순위로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은 조선, 바이오, 증권, 은행 같은 정책 수혜 업종의 그 다음을 차지했으니까요. 상반기가 중요하냐면 분기별 이익 모멘텀이 상반기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상반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반기는 반도체 중심의 어떤 실적 증가라든지 또는 환율 효과로 인해서 이익 모멘텀이 계속 좋아질 거고 하반기로 가면 기업에 있어서 어떤 수익성 둔화라든지 또는 높아진 눈높이 그러니까 실적 기대치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가 2026년 지금 5,0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5,500포인트, 심지어는 6,000포인트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허황된 소리는 아닙니다. 2026년에 코스피의 기대 수익률이
14% 2025년보다 더 높게 전망되고 있고, 더 놀라운 건요, 코스피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요. 2025년 8월 달에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330조였거든요. 근데 2025년 11월 달에는 450조로 높였거든요. 그런데 2026년 1월 들어서 2026년의 영업이익이 470조 원으로 불과 5개월 만에 40% 이상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일이 몇 년 만에 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상향 조정이었다라는 거죠. 2026년 상반기, 지금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방산, 바이오, 또 AI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으로 시야를 넓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반기에 상승 모멘텀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기 전에 시장 흐름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상반기에 수익 실현하는 전략도 병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작년 11월 초처럼 시장이 급격히 밀리는 급락 구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좀 무거운 얘기를 해야겠네요. 2025년 11월, 기억을 다 잊으실지 모르겠지만 코스피가요, 4,000선 아래로 급락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5% 이상 폭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장중 한때 3,800포인트까지 내려갔으니까요. 그날 외국인들이 4년 만에 가장 많은 매도물을 던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2.6% 정도 하락을 했고, 닷새 만에 3,900선까지 무너졌던, 정말 식은땀이 났던 그런 하루였죠. 2026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솔직히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의 지금 코스피 지수가 4,600포인트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점이 높아질수록 낙차도 커지는 게 시장의 법칙이니까요. 2025년 11월 코스피 조정은 강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균 수준의 하락이었어요. 보통 강세장에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8%에서 10% 정도의 하락이 오거든요. 그 평균 수준을 그때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주도 업종인 코스피 대비 1.5배에서 2배 정도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나 조선, 기계 같은 주도주들이 코스피보다 2배 가까이 더 떨어졌으니까요. 문제는 이번 2026년도에는 이런 하락장이 오게 되면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험상 급락은 사실 예고 없이 오지 않거든요. 반드시 신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체크해야 될 4대 경보 시스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경보 시스템은 금리 역전 신호인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가 지금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3.75%까지 인하했거든요. 2026년 추가 인하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3분기 이후에는 이제 종료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한미 금리 차의 성장 툴 격차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자금 유출 흐름이 계속 될 건데요. 현재 한미 금리 차가 지금 1.5%포인트로 좀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게 유지되거나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급락의 첫 신호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를 매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프레드가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하면 빨간불이니까요. 두 번째는 환율이 가장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2원, 3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3주 만에 다시 이제 최저치 부근까지 왔으니까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도 했고, 시장이 지금 신중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2026년에 원달러 환율의 뉴 노멀은 사실 한 1,400원 정도 부근입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거나 일시적으로 1,500원 터치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율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경제의 성적표죠. 2025년 11월 급락 때도 환율이 먼저 요동쳤으니까요. 이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서 2026년 올해 대한민국의 4분기 환율을 1,340원 정도로 전망을 하지만 세계 무역 환경의 어떤 악화라든지 또는 자본 유출 우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높은 수준의 환율 고착화 가능성은 경고해야 되는 거죠. 체크하셔야 될 거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고요,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면 그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환율 급등은 외국인들의 매도의 전조 증상이니까요. 세 번째 체크해야 될 건 수급의 어떤 신호탄인 외국인들의 동향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5년에 11월 달에도 코스피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이 14조 원을 기록했거든요. 14조 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했었을 당시보다도 더 큰 금액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10% 오르면 코스피가 10% 올라도 달러 기준의 수익률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요. 외국인 순매수하고 순매도를 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매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도가 1조 원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경계태세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차트적인 부분이에요. 국내 차트로는 코스피 지수를 통해서 한 60일 이동평균선 주목하셔야 됩니다. 11월 급락 때도 이 선을 무너뜨리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으니까. 또 하나는 빅스지수, 공포지수라고 많이들 아시는데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불안할 때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2020년 3월 달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지수가 80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요. 근데 이 지수는 평상시에는 12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지수거든요. 지금이 한 14에서 17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경고에 불은 켜졌다라고 볼 수는 없더라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25포인트를 넘기 시작하면 급락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고등이 켜지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2026년 급락 가능성 있습니다. 아니, 강세장에서는 조정은 필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언제 얼마나 오느냐가 달려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하고 환율, 그리고 수급하고 차트의 흐름, 이 네 가지 정도만 매일매일 체크하시면,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 11월처럼 갑자기 급락이 왔을 때도 사실은 그때도 환율이 먼저 올랐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었으니까 이런 것을 계속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생존하실 확률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공격보다는 사실 방어가 우선이니까요. 투자 수익률 10%더 올리려다가 체크 못해서 30% 날리게 되면 말짱 헛것이니까요. 눈치 빠른 외국 주주들이 올해 관심을 가지는 국내 섹터는 무엇이 있나요? 지난 10개월 동안 계속 팔기만 하던 외국인들이 2025년 5월부터 드디어 계속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샀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미 12조 원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됐고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거든요. 코스피도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 4,855포인트를 찍으면서 정말 5,000포인트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과 조선업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포지션 구축도 계속되면서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외국인들이 줄 서는 섹터, 첫 번째 외국인들이 줄 서는 섹터는 방산 섹터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올해 최고의 테마주인데요. 올해 국내 주요 방산업체 수주 잔고가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 200억 달러도 달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현대 로템이라든지 또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런 부분들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방산주가 사실 지금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방산이 핫하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방산 공급망이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독일 쪽에 보게 되면 레오파드2 전차를 신규 주문해서 인도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면 적어도 적게는 3년에서요. 많게는 10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납기가 훨씬 짧고요. 약속된 날짜에 그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능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약속된 예산 그대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대한민국이 탁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폴란드의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한 9조 원, 그리고 페루의 2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같은 실적이 지금 계속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줄 서는 섹터 두 번째는 방산에 이어서 원전 부분인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은 이제 트럼프 정부는 원전에 진심이다라는 어떤 의지 확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대형 원전이라든지 또는 SMR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든 한국의 원전 밸류체인 어떤 수혜 폭은 기대보다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폴란드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추가 수출 기대감 굉장히 많고 특히나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돌아가려고 하면 전력은 필수잖아요. 그래서 원전이 지금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줄 서는 섹터 세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반도체 섹터인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2025년 1월부터 지금 제가 체크해 봤더니 한 330% 상승했더라고요. 삼성전자는 한 160% 정도 상승했고요. D램 가격은 2025년 폭등을 했죠. 그런데 2026년 올해 2분기까지 추가로 40%가 더 상승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반도체가 강하냐? AI 때문이죠. 올해 2026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220조를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4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니까요.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후발주자지만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서요. 외국인들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정확히 읽고 매수에 나서지 않았나,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외국인들이 줄 서는 섹터는 조선 섹터도 외국인들이 줄 서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선박 발주가 급증하면서요. 우리나라 조선 종목들은 수주 잔고가 지금 넘쳐나고 있죠. 특히 LNG 운반선이나 아니면 친환경 선박 같은 고부하 선박은 우리가 독보적인 경쟁력 갖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 점을 정확히 알고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좋게 보고 있는 다섯 번째 종목은 자동차 쪽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26년 올해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40% 올랐고요. 기아도 한 20% 급등을 했거든요. 지난번 현대차가 CS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실물을 공개하면서요. 로봇 테마까지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이라든지 구글 AI하고 협력을 구체화하면서 로봇 기대감이 지속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AI하고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는 구글하고의 휴머노이드 AI 개발을 통해서 양산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외국인들은 굉장히 큰 호재로 좀 생각해서 종목을 사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가 좀 특히 중요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2026년도에도요,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유지되는 흐름 속에서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소형주의 어떤 확산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때문에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나 제가 해야 되는 건 외국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보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올라타는 거죠. 방산, 원전,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 다섯 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2026년 한국 증시는 코스피 5,000포인트를 넘어서 5,500, 6,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갈 테니까요. 2025년 조방원과 같이 2026년을 주도할 주도주로는 무엇이 있나요? 2025년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는 조방원이었잖아요. 조선, 방산, 원전이었죠. 여기가 시장을 완전히 주도했죠. 그럼 올해 2026년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갈지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시장 동향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조선 쪽인데요. 2025년을 지나면서 2026년에도 조선업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친환경 선박의 어떤 교체 수요라든지 또는 국제 해운 물동량 증가가 맞물리면서 수주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능력은 한국 조선업이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꾸준한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고, 단순히 수주만 하는 게 아니라요, 더욱 스마트하고 더욱 친환경적인 선박 기술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올해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조선 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방산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이 고조가 되면서 K방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술력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검증된 성능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러브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출 계약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일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산 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요, 국가 안보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어떤 꾸준한 투자가 동반이 필수죠.
그러면 올해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방산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섹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은 방산 섹터 쪽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관심권을 두면서 눌림 있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섹터는 원자력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안보 강화라고 하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SMR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도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어떤 수혜도 직접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원자력 섹터도 올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원자력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대장 종목은 정말 눌림이 있을 때마다 잘 모아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인데요. 2025년에 이어서 올해 2026년에도 반도체는 국내 증시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이고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거기에 로봇 이런 미래 산업의 모든 영역에 반도체가 지금 필수적이거든요. 이 섹터는 사실 여전히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 올해도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반도체의 대장주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죠. 눌림 올 때마다 잘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로는 바이오 섹터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서 바이오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겠죠. 신약 개발은 물론이고요. 개인 맞춤형 의료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이런 글로벌 무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알테오젠이요. 기술 수출에 대한 조만간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오늘 기사가 있어서 알테오젠이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기술 수출이라든지 파이프라인 증대가 지금 이 바이오 종목 쪽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서는 바이오 3대장이라고 하면 늘 말씀드려왔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이 세 종목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잠시 이제 주춤할 수 있습니다. 전동화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은 사실 거스를 수 없는데 2차 전지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올해 ESS 또 UAM 같은 부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ESS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K배터리 기업들의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든지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점 노력은 계속 될 거고요. 향후에 배터리 공급망 재편 과정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는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1분기서부터 뭐 집중하실 필요는 없더라도 2분기, 3분기 점차 하반기로 가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차 전지 쪽에서의 뭐 대장주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유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7번째는 로봇입니다. 로봇 산업은 AI 기술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성장세가 더욱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산업용 로봇이 주를 이뤘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또는 잘 들어보셨던 협동 로봇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피지컬 AI 같은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형태로 이제 구현되는 로봇 기술 같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요. 로봇 섹터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 로봇 섹터에서의 뭐 대장주라고 하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몇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대장주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7섹터를 말씀드렸는데요. 2025년이 조방원의 해였다라고 하면 2026년은
조방원 플러스 반바지로, 그러니까 7섹터를 앞글자만 따서 조방원, 반바지로, 이 섹터가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2026년에 주식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모든 섹터는 거시적인 트렌드라든지 또는 미래 기술의 발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올바른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을 항상 대비하면서 내가 투자하는 대상을 잘 선택해야 수익이 나는 장. 지금 포모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훈련시키는 제자들이나 제 투자 방식은 20일 단위로 시장을 비트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집중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당장 환호하는 종목들은 어느 단가 이상 올라간 거는 오히려 제거법으로 매매하지 않는 훈련, 그거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겠지만 오늘 기준으로 이제는 현대오토앱이나 현대차나 이쪽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이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시켰고, 이런 게 지금 계속 호모 현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라, 현대차 사라 그럴 텐데, 지금부터 초과 수익률을 내야지. 만약에 변동성일 때는 이렇게 급등한 것들이 10에서 20% 언제든지 변동 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나 사고, 지금 2026년은 연초부터 아주 굉장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달리는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게 뭐 지금 오늘 4,600도 넘었으니까 곧 5,000 갈 것 같은데, 저는 언제든지 뭐라 그럴까, 300이 순간적으로 부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에서 이게 파생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로 그 해지나 외국인들은 그동안 급등했던 거를 롱에서 숏으로 바꿀 거예요. 그거 못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현대차, 삼성전자가 거기 들어간 것 같고요. 14만 원부터,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70만 원부터 거기에 들어간 것 같으니까 제외시키고, 오늘 최근에 일주일 동안 현대차가 막 달리는데, 현대차 그룹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상대 속도 전략으로는 매매 대상에서 오늘부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사야 되는지 오늘 같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올해 2026년 상반기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유동성에 유동성 머니게임 하는 머니게임장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은 이게 정상적인 장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호모 현상이 붙어갖고 갈 때까지 가보자의 심리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하루마다 9천억씩 때리는데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다시 동화운동한 건지 삼성전자 사자 하면서 13만 원대부터 그걸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간 20만 원 가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13만 원대부터는 삼성전자느니 현대차 그룹의 현대글로비스나 아니면 정반대되는 세상으로 지금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저가에 있다가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급등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단기간에는 매도 위치지만 포스코 DX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사보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갖고 계신 분들은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월 15일을 디데이 잡고 2차 전지도 저가에 분할 매수해보는, 이제 그쪽이 좀 남아있는 섹터 같은데 아직 바닥을 확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2월 15일 날 금양이 거래 정지된 게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를 확인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ESS나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전고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질 때 분할 매수지만 뭔가 추세 전환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전략을 좀 상대 속도 전략을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립니다. 올해도 작년 11월 초처럼 시장이 급격히 밀리는 급락 구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걸 예측 불가능성인데, 이게 이제 저는
삼성전자 시가 상위의 20개 종목의 그 롱숏 갖고 봐요. 위치 갖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2025년 1월 2일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 말에 이 시가상위 1등부터 20개만 딱 비교해 봤어요. 그래 놓고 순위 보고 막 하면 이때가 여러분들 1월 2일 달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2,300 정도 수준이에요. 말에 뭐 예를 들어서 4,250이면 엄청나게 인덱스는 올랐는데 삼성전자 5만 원에서 11만이니까 거의 더블 갔어요. 그죠? 근데 셀트리온 보세요. 18만 원이 18만 원이에요. 여기 수인이도 7일에서 12 갔으니까 그래갖고 연말에 셀트리온 사자 한 거예요. 셀트리온. 이제 얘도 간단히 해서 2,300이 4,200까지 올 동안 셀트리온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치 떨렸을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상대 비교하면. 아, 그러면 금년은, 이제 정부가 코스닥을 뭐 활성화시키고 뭐 이렇게 할 때 바이오가 움직일 때 거래소에서 바이오 쪽에 에너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아닙니까? 근데 셀트리온이 1년 동안 저렇게 그냥 눌렀으니까, 이것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해서 했는데, 이제 이게 22만 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18만 원대 제가 연합TV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연초에 셀트리온 가격에서 그걸 듣고 보신 분은 22만 원대 반을 파시고, 24만 원대는 다 파시고, 그래서 이게 키 맞추기장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판 거는 이제 치 떨리는 걸 또 찾는 거예요. 지금 치 떨리는 종목이 또 물류 쪽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하고 HMN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또 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연초 대비 초과 상승, 시장 인덱스 대비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70% 오르는데 그거에 두세 배 올라간 건 안 해요. 두세 배 올라가는 건. 그리고 그것보다 못한 것 중에 수급이 들어오거나 뭔가 이벤트 드라이브 끌개로 뭔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새는 게임주가 계속 보여요. 엔터는 아니고 게임 쪽에 금년도 3월 5일이면 전인대 정협이 있으니까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뭔가 좀 유인책으로 떡을 하나 주지 않을까라는, 지금 일본하고는 대판 싸우잖아. 휘돌려 갖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는 건 더 극단으로 갈 것 같고, 우리는 약간 중간 지대에서 뭔가 중립을 좀 지킬 때 여기서 중국이 우리한테 떡 주는 척 하면서 판호를 하나 개방한다고 만약에 시나리오 써갖고 판호가 하나 한다면 엔터보다는 게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연하는 거, 많이 모이는 거를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그럼 가상세계에서 뭔가 에너지 주는 건 게임밖에 없거든요. 근데 크래프톤이나 엔소프트가 그동안 급락했다가 이번에 작년 연말에 셀트리온 같이 엔소프트도 19만 원대 집중하자. 24만 원은 보인다. 오늘 딱 24만 원 왔더라고. 그러면 오늘 반을 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위메이드나 크래프톤으로, 얘네들은 더 빠졌거나 아직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라 그럴까, 지수가 연초에 그 소부장하고 삼성전자 SK같이 달리면서 급등을 시켰거든요. 그럴 때 제가 기준을 뭐로 잡냐면 인덱스를 잡는다고 그랬죠, 아까. 인덱스로. 그래서 인덱스로 잡을 때 11월 21일이 얼마냐면 3,840 정도였어요. 11월 초에 고점 찍고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점부터 지금 장까지 3,840짜리가 오늘 4,600이니까 인덱스로는 한 24%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정확하게 2배 갔어요. 57%. 그러면 인덱스가 24% 오를 때 삼성전자가 50% 올랐으면 내가 50%짜리 일로 놓는 거야. 그래서 걔보다 두세 배 올라간 건 안 하는 거야. 근데 삼성전자 일로 놨을 때 50%보다 못한 것들 중에 소부장주에 뭐가 있지, 원자력주에 뭐가 있지, 이런 게임주에는 뭐가 있지, 이런 걸 자꾸 찾아다니는.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그런 걸 찾아서 뭐라 그럴까, 키 맞추기 순환장이 계속 발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1, 4분기장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1, 2, 3을 뭐 지수는 뭐 5천 갑니다. 뭐 어떤 분은 7천 갑니다 하는데 저는 제거법 시키고 뭐가 남았나 쪽을 찾아서 이제 게임주, 2차 전지주, 그다음에 물류주,
자원 패권 관련된 hit돌이죠. 이런 것들 찾고 그동안 주도했던 제가 11월 말부터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이제 로봇 다음에 우주항공이나 스페이스X인데 그쪽은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스페이스X는. 왜냐하면 11월 21일 기준으로 인덱스가 24%일 때 5배 더 갔어. 100% 이상 올라간 게 대부분이야. 그리고 우주항공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심지어는 한국항공 우주를 삼성전자 10만 5천 원짜리를 한국항공 우주 10만 5천 원에 바꾸라고 그랬어요. 얘는 20만 원까지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20만 원보다는 14, 5만 원에서 걸렸다가 계속 박스에 걸릴 것 같아서 암만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 리포트가 막 나와도 한국항공우주는 그 사이즈별로 20만 원까지는 마치 현대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얘는 많이 보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20만 원까지 가면 지수는 뭐 5천 원 그냥 후딱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속도 조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각도의 터널에 갇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학 투자자들은 연말에 N7을 다 팔으라고 했어요. 좋다고 하는데 왜? 거기도 이동성으로 시가 상위 종목들 지금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팔란티어니 이런 것들을 우리 서학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보유했는데 수익 안 줄 거다. 안 줄 거다. 오히려 돈이 묶이거나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에서 갇혀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걸 팔고 중소형주나 아니면 테마 스토리텔링에서 트럼프 정부가 뭔가 이슈화되는 종목을 끌고 간다면 그게 그 대형주의 수익률보다 갖다 위해서 어떤 거는 5배에서 10배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라고 유동성 장이라 보니까 거기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저거였어요. 우주항공. 거기도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 예를 들어서 로켓넷, 인투리언 머신스 뭐 등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유동성장의 수익률 게임장이니까 어떤 거는 이 가격대는 하지 않고 어떤 거는 이 가격대 공포가 떠들어도 이때부터 사고 하는 그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게 저는 종합주가지수나 폼에 빠지지 않고 나 자신의 수익률 게임을 집중하는 게 금년 1, 4분기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조정 이후 반등 가능성과 추가 하락 우려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닥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일단 그쪽은 실적은 계속 예를 들어서 LNF 2조 원다 그게 거짓말이다 하고 700억밖에 안 되고 자꾸 이상한 갑자기 우리 투자자를 기만하는 그 보고서를 자꾸 올리잖아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실적은 나빠요. 저는 그러면 2월 중순부터 3월 초 사이는 이제 2차 전지주들의 그 실적 러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그 엔솔 갖고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래요. 엔솔을 보시면 제가 55만 원, 이 50만 원부터는 엔솔은 옆에도 가지 마 전략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35만 원과 7만 원대는 한번 사보자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바닥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는 기준은 이게 제가 그럴 때 4등분 법칙 써서 5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금 같은 좋은 장에 마이너스 32% 제일 끔찍한 종목이 됐어요. 시가장기 종목에. 그러면 제가 10%짜리든 20%짜리든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여기서도 온기가 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얘는 40만 원과 42만 원에 35만 원과 7만 원에 산 거는 좀 팔아볼래요. 그리고 눌목 주고 실적이 나오고 그럴 때 요 저점보다 높은 저점이 생기고 얘보다 저는 이제 뭐 갖고 보려고 그러냐면 이게 상장 폐지 조건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거래 정지된 종목인데 이상증자 납입이 6번째 실패했어요. 여기에 좀 빨간 박스 잘 안 보이시겠지만 2월 15일까지가 그 정부가 마지막으로 정한 날이에요. 이 15일까지도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이거 뭔가 그 상장 실질 검사 들어가든지 뭔가 거래 이게 재개돼야 되는 환경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2월 중순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그냥 쇼크라는 단어를 또 보게 되면 다른 것들 그동안 대반등을 시도하려고 했던
2차 전지주들이 또 한 번의 그 심리적 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의 2, 3등인데, 이제 3월 달 정도 되면 알테오전이 코스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코스닥의 시가상위 좀 올라가려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1차 간단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1000상 넘어가고 뭔가 화랑이 되려면 시가상위 인덱스 1, 2가 가야 되는데 그게 2차 전지라고요. 아니면 밑에 단에 있는 로봇주라든지 바이오주가 갑자기 100% 따블라서 이거를 순위를 바꿔주든지 그래야 코스닥이 1000상 넘어가는 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가능하겠냐? 저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다 늪에 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늪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보냐면 2차 전지를 볼 때 상승 에너지를 지금 봅니다. 이게 옆에 그 빨간 박스를 본 게 다른 것들은 연초 대비 50%씩 오르는데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이 간단히 해서 에스코텍이 17%? 다른 것들 다 마이너스가 많아요. 퍼런 것들이. 뭐 전고체가 됐든 2차 전지주들을 다 돌려보면 다 끔찍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들 갖고 계신 분들 뭐 삼성 SDI, 뭐 하나기술, 미래컴퍼니 뭐 등등등등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손절해 갖고 지금 이제 고민드릴 거예요. 이걸 손절해 갖고 지금 가는 쪽부터 해야 되는지. 그건 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손절해서 급등해서 초과 수익을 내면 좋은데 여기서 역으로 사이클이 걸려갖고 내가 판 거 손절해서 확정하고 간 것들이 이제부터 이제 조정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그 두 번 역사클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지금 이미 물려 계신 분은 3월 달 이후에 다시 내 상황이 올 때까지 그 도 닦고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신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고. 추가 매수 돈은 다른 데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은 저는 딱 종목을 대표되는 종목 삼성 SDI 그다음에 LG엔솔 이 두 가지 갖고 여기서 10에서 20%가 단타래도 나오나 그리고 2월 말과 3월 달에 실적 좋고 다 나왔는데도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의 두세 배가 막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부터 푸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 하나기술, DS단서 제가 막 두서없이 부르지만 약간 전고체라든지 ESS 쪽에 납폭하다 미래컴퍼니 이런 것들이 마치 소부장같이 갑자기 30 내지 50%짜리가 막 나와주는 그런 장이 돼야 2차 전지가 이제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2월 중순부터 3월 달 사이에 이제 뭔가 진바닥을 확인하시는 코스가 필요하고 모른 타지 말고 지금 신규 매수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삼성 SDI나 이런 거는 해보라고 그러는데 목표 수익률을 10에서 20% 잡고 트레이딩하는 감각이고 대세 판단은 아까 얘기한 금양과 실적이 다 노출됐는데 테슬라가 가져야 돼요. 테슬라는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하나는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BYD하고 테슬라가 같이 가져야 돼요. 이번에도 테슬라가 498불 딱 찍고 500불 돌파 못하고 지금 급락을 했어요. 그게 저는 스페이스 X 상장 IPO 때문에 그랬다고 봐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게 무슨 소리 하실 분도 계실 텐데 나는 테슬라의 가장 악재가 스페이스 X 상장이라고 봐요. 그럼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떨어져도 스페이스 상장해서 이게 올라가면 전체로 사이즈가 커지면 나한테 플러스인데 테슬라 강성주주할 때는 강한 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테슬라 팔고 스페이스 X로 가는 투자자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왜냐하면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이 다 더블 가거나 엄청난 에너지 줬거든요. 그럼 스페이스의 미래 성장성에 난 투자할래? 만약에 이렇다면 테슬라 팔고 스페이스 X 갔다면 테슬라의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가 테슬라는 한 400과 430불 사이 매수고 480과 500은 매도하면서 박스가 계속 되다가
만약에 진짜 BYD나 2차 전지 자동차가 같이 가주면 일단 스페이스 X를 떨어내고 전기차 수요도 증가하고 그때 2차 전지가 갈 것 같아요. 그 타이밍 확인도 3월에서 5월 정도 봐요. 왜냐하면 지금 스페이스 X IPO가 정확한 일정이 잘 모르는데 상반기 안에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충 분위기는 3월에서 6월 사이 때니까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나 관련된 종목들은 타이밍이 아직도 1개월 늘어질 것 같고, 그 사이에 지금 다들 이제 우주항공 막 떠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보유자용 이거 작년도 11월이나 12월 때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요. 이미 지금 들어가신 분은 대들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손절단가를 잡고 들어가야지, 만약에 여기서 주도주의 물지가 바뀌면 갑자기 11월 달 꼭지 잡아갖고 조선 방산같이 돼버려요. 그것도 순식간에 20, 30% 급락, 우량주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아도 단기간에 급등한 것만큼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100% 이상 간 거는 20, 30%가 쉽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주항공주들이 대부분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하고 BYD를 같이 보시면서 우주항공주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겠나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딱 대표 대장주만 트레이딩 하시고, 확산은 2월 말이나 3월 달에 금양이 어떤 스토리텔링이 나오고 에코프로 BM, LNF가 실적이 확인됐는데 더 이상 요번에 나온 저점을 안 깨고 터닝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주항공, 자율주행 등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테마 장세에서 기회와 과열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인덱스 기준에 갖고 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는 거예요. 11월 21일 날 3,300, 800에서 4,680이 22% 오른 거예요. 이거 5배 올라간 건 안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50%대니까 거기에 2배 이상 올라간 건 안 해요. 그런데 옆에 이 수치 한번 보실래요? 230%, HVM, 미래에셋벤처, 스피어, 5프로, 캔코 아이로스페이스, 세트렉 아이, 이런 것들이 다 인덱스의 5배 이상 100%에서 200%짜리까지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순식간에 변동성이 부러지면 20, 30%가 급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 때 디프리 파동 바로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고, 그리고 이노스페이스를 보면 이거 이노스페이스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날짜 기억나세요? 12월 23일입니다. 쏘았는데 실패해갖고 18,000원짜리가 이틀 만에 10,000원대까지 8,000이 급락을. 그때 제가 무조건 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다시 쏠게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노스페이스에 뒤에 코론그룹이 있어요. 코론그룹이 인베스트로 지분 투자하고 이런 에너지가 나는 머니게임 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10,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23,000, 4,000원까지. 그것도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노스페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대주주입니다. 김수종 이분이 14% 있고요. 코롱 인베스트가 10%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 보세요. 매출이 10억도 없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분기이익이 마이너스 150에서 마이너스 300억 기업이에요. 그럼 확 오는 게 없으세요? 이제 3월 말에 상장 폐지 코스닥 조건이 매출 기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딱 걸린다고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뭔가 그거가 만약에 이렇게 10,000원짜리가 23,000, 4,000원 됐는데 3월 달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매출액 기준, 분기 영업 연속 적자 기준,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금감원이나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갈 거예요. 좀비 기업들 어떻게 처리하고 막. 그러면 3월 달이 가까워지는 2월 중순이나 한 달 남겨놓고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상장 실질 검사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거래 정지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이제
막 닥칠 거라고요? 여기에 이노스페이스도 지금 매출액 기준은 그 문제가 던다고. 근데 한 달 반 만에 더블 이상이 갔어요. 그러면 옆에도 가면 안 되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전략을 보냐면 제가 이렇게 기준해요. 우주항공주를 11월 2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일로 놨을 때 걔 2배 이상 되는 거 안 한다. 그러면 거의 더블 되는 건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노스페이스는 더블 됐고 여기도 보시면 세트레가의 130%, 센쇼브 140%, HBM 235%, 세아베스테이지주 130%, 5% 160%.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5%가 이제 20%씩 급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저는 3월 달에 볼래요. 그래서 우주항공주는 이제 3월 달에 다시 고점 대비 급락하면 하겠고 지금 매매 대상에서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오히려 전략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주항공주들 막 난리치는데 거기서는 딱 하나만 거래 드릴게요. 한국항공우주. 이게 10만 원이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50% 단기간에 올랐어요.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10% 정도 눌림목 조정을 주면 13만 원대까지 주면 얘는 그 다음이 17에서 20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시면은 눌림목 대 한국항공우주로 바꾸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이제 우주항공주에서는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거는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덱스 대비 너무 급등한 거는 고점 대비 한 30에서 50% 빠지면서 방송에서 얘기 안 할 때, 뭐 거론도 안 할 때, 그때나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